네, 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오늘 현대증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김구남 차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구남입니다. 네, 김구남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지금 시장이 일단 그 심리와 수급적인 그 악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또 시스템적인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자, 정말 그 시스템적인 위기가 정말 부각이 돼서 전 세계에 어떤 경제에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또 매수의 어떤 시기를 저울질할 만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기업 이야기 한번 좀 집중해 볼까요, 팀장님? 예, 네. 오늘은 제가 그 중국의 인스턴트 식품 제조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트 식품의 대명사는 라면이죠. 그래서 중국에도 라면을 그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면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좀 음식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의 모든 지방마다 독특한 자신들만의 면 요리가 발달돼 있고요. 심지어 그 중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분식점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한 300원짜리 우리 돈으로 300원짜리 라면을 300원짜리 면을 주문을 해도 거기 주방장이 직접 면을 수타를 해서 뽑아낼 정도로 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전통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그 중국에서도 결국 도시화와 복잡한 현대화가 결국 이제 이런 면 요리 문화를 바꿔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인스턴트 라면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라면 소비량이 그 전 세계 1위인데요. 1위인데 하루에 한 1억 개 이상이 지금 팔리고 있고요. 전 세계 45%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면과 함께 좀 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차 문화 역시 중국에서 굉장히 그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중국의 영어 이름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차이나라는 이름이 사실 도자기도 차이나고요. 사실 도자기가 발달하게 된 계기가 중국에서 차를 마시기 위한 그 차잔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차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역시도 중국에서 그 현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스턴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국의 인스턴트 차의 주 소비층은 젊은이와 여성들인데요. 식음료 문화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쪽 기업의 전망이 앞으로 계속 밝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장이 안 좋을수록 또 만약에 지금 디플레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 또 먹는 건 안 먹을 수 없으니까요. 예, 이런 문화나 또 식생활 이런 것들이 투자의 아이디어로 떠오릅니다. 우리 이 마켓 이막 일장 시간에도 또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면과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면에 또 일가견이 있군요. 중국이 생각해 보니까 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기업이 그럼 나오게 될까요? 예, 중국의 그 면과 차를 바탕으로 한 식음료 1등 기업은 강사부 홀딩스입니다. 강사부 홀딩스. 중국에서는 캉시푸라고 부르는데요. 사부란 말, 우리 이제 홍콩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시면은 사부는 스승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사부가 스승이지만 중국에서는 사부는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도 사부라고 부르고 슈퍼 주인한테도 사부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한 기업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캉시푸는 강씨 아저씨네 식품 이런 회사입니다. 강씨 아저씨네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회사는 그 중국 로컬 기업이 아니고 그 타이완과 일본의 자본이 반반 결합돼서 만들어진 그 대만계 식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의 요리는 각 지방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현재 중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요리가 그 대만이나 광동 지방, 홍콩 지방 이쪽에서 먹는 요리입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원래부터 인기 있었던 요리를 가지고 인스턴트화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현재 인스턴트 라면 시장의 50%를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대표적인 웰빙 식품이죠. 차를 기반으로 한 음료 쪽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상을 한번 잠시 보시면요. 재무제표에서 사실 특별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안정성 부분은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이고요. 다만 성장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양상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도시화가 좀 더 많이 진행돼야지 이 부분이 좀 성장성이 좀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2014년 그 재무 비율 중에서
현금이 좀 줄어들고 부채가 좀 증가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신규 설비라든가 기존 자본 투자가 좀 진행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 실적보다는 2015년 반기 실적을 보면서 이 투자가 어떻게 그 현금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재무 상황에서 지금 현금 흐름이나 부채 비율 같은 부분들이 조금 이게 좀 부진한 건가요? 뭐 부진하다, 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네네. 이게 다음 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좀 봐야 돼서요. 네, 이거 어떻게 지금 재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재무 안정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안정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지금 활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좀 시작하려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회사 같으면은 제품 다각화를 끊임없이 이뤄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된 현금이 그러한 그 사업 다각화 쪽으로 쓰였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가 아마 올해 내년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계 식품 회사입니다. 면 요리를 이제 대만 음식을 가지고 인스턴트화한 게 중국에서 50% 인스턴트 전체 면 시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면 굉장히 히트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데요. 광고가 너무 맛있어 보이게 나오네요. 우리 뭐 얘기하면 계속 우리 주식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뭐 라면 얘기나 우리 뭐 하얀 국물 이런 것도 주식의 모멘텀이 될 정도로 뭐 주식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그런 새로운 상품들이 히트를 하게 됐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항상 있고요. 또 저성장 시대에도 또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체들 보면 그 원재료와 그 환율 이런 게 좀 주가나 실적에 영향을 또 주더라고요. 이 기업과 또 우리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한국의 라면도 사실 무시 못할 만큼 많이 먹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전체 라면 소비량은 7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근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당 1년에 70개 라면을 먹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 30개 정도 먹고 있으니까 2배 이상으로 좀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라면 업계를 얘기하면은 다들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1989년에 있었던 삼양라면의 공업용 우지 사건.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삼양라면이 우리나라 라면 시장을 거의 혼자 만들다시피 했었죠. 그 당시에 시장 점유율 80% 정도 하고 있었는데 공업용 우지 사건 이후로 농심이 지금은 뭐 시장 전체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삼양라면은 그때 이후로 사실상 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떨어지면서 현재는 오뚜기에 지금 밀려서 라면 업계 시장 3위로 좀 내려앉은 상태이고요. 농심이 지금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1위가 강사부 홀딩스이지만 2위와의 관계가 어떤가도 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중국의 지금 라면 업계 인스턴트 식품 업계 2위는 통일기업이라는 곳인데요. 통일기업 혹은 뭐 퉁이기업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어떤 에스테스에 따라서는 유니 프레지던트 차이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에서 통일된 이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언론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름보다는 종목 코드로 좀 많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기업은 00220 그 종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홍콩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대만계 식품기업입니다. 그래서 라면 2위, 음료 2위 지금 이 두 회사가 아주 서로 선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강사홀딩스가 모든 사람이 좀 좋아할 만한 음식 맛을 좀 주축했다면은 통일기업 같으면 좀 약간 틈새 시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매운맛 라면 시장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 라면이 전체 시장에서는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규모 면에서는 강사홀딩스가 훨씬 뛰어납니다. 뭐 매출도 그렇고요, 손익도 그렇고요, 훨씬 뛰어납니다. 재무 비율 같은 경우에서 이제 통일기업이 조금 더 나 보이는 경향이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기업을 어느 기업을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두 회사가 좀 뭐 선의 경쟁을 계속 펼쳐서 이 시장 전체가 어차피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가치가 모두 다 올라갈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규모로 봤을 때는 강사부 홀딩스, 강씨 아저씨 예, 이쪽이 훨씬 더 좀 큰데요. 뭐 PBR 같은 경우는 강사부 홀딩스가 4.9배 좀 높아요. 네, 통일기업은 2.24배 이렇게 나오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것인지 투자 포인트 또 전략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 그 종목에 대해서 그 투자 포인트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방송을 통해서 다들 보고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뭐 중국 시장 전체의 뭐 시스템 위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단계여서 지금 뭐 사실 종목 하나에 대한 투자 전략보다는 정부의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다음에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그 강사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게 지금 강사홀딩스의 차트 모양인데요. 사실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5년 정도 횡보 상태가 계속 거듭하다가 최근에 오히려 좀 하락한 모습, 작년 그 여름 이후로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그 2014년 11월에 폐식용유 스캔들이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때문에 그 이게 안전하지 못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나오면서 또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뭐 물론 이 앞쪽에 있었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시장 전체가 뭐 움직임이 원래 없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갔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좀 악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시장 하락이 동시에 지금 같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종목이 통일기업입니다. 참고로 통일기업 보시면 종목은 강사홀딩스에 비해서는 좀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그 중국에 있는 대부분 내수주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의 상승이 정책성 테마주, 단기 투자 이런 중심으로 옮겨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우리가 보고 있는 내수주 쪽으로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 대한 투자 자체는 현재 시장 전체에 대한 상황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내수주 투자에 대한 방식은 사실 한 가지 원칙을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의한 분할 매수 전략, 그다음에 장기 투자. 내수주는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가져가야지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장기 투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국 기업 가운데 강사부 홀딩스라는 대만계 식품회사 라면과 차를 다루고 있는 기업 알아봤습니다. 자, 마켓 이마 기장 이어갈게요.